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한라산 기슭의 공공택지를 헐값에 사들여 폭리를 취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의 분양가가 결정됐습니다. 사업자가 신청했던 분양가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싸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해발 350m가 넘는 중산간 지역에 들어서는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사업자 측은 최근 역대 최고가인 3.3제곱미터에 990만 원으로 아파트 410세대를 분양하겠다며 분양가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건축 비용을 잘못 계산했다며 한 차례 가격을 높이는 바람에 논란은 더욱 커진 상황. 결국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869만 8천 원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초 신청한 가격보다 120만 원을 깎은 겁니다. 그 기자재를 자재를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실적인 타당성에 육각해가지고 그 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사업자 측은 예상보다 삭감 규모가 크다며 재심의 요청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저히 저희가 이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근거들이나 내용들이 있으면 재심의 요청을 할 지금 계획입니다. 하지만 적정 분양가로 680만 원을 제시했던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높다는 입장입니다. 이곳의 땅값이 도심 지역 아파트들과 비교하면 4분의 1에 불과한데도 분양가는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들의 생활과 안전과는 거리감은 가산비들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가산비에 대해서 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심사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청구한 가운데 사업자 측도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고분양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땅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땅값 상승률은 7.59%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 2.4%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서도 서귀포시의 상승률이 7.97%로 가장 높았고 제주시가 7.32%로 두 번째였습니다. 특히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성산읍의 상승률은 12.28%로 가장 높았고 인접지역인 표서면이 12.2%, 구자읍도 11.05% 올랐습니다. 지난해 제주 순유입 인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뺀 순유입 인구는 14,300여 명으로 재작년보다 28.7%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800명, 40대가 3,400명 순이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7.5%, 서울이 27.1% 순이었습니다. 32년 만에 폭설로 고립됐던 관광객들이 대부분 제주를 빠져나가면서 제주공항 마비 사태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한겨울에 종이상자 한 장 깔고 노숙을 해야 했던 여행객들의 불평이 참 컸는데 이를 녹인 따뜻한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상치 못한 공항 노숙. 비닐과 텐트를 쳐도 종이상자 위에서 지새는 한밤의 추위는 고통스럽습니다. 인천에서 온 58살 최봉우 씨 부부는 더 이상 공항 노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분 좋아요. 이 집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말할 수 없어요, 진짜야. 공항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김성수 씨가 추위에 떠는 최 씨 부부에게 선뜻 대학생 딸방을 내준 겁니다. 음식을 놓고 노숙 얘기, 고향 얘기를 나누자 금세 웃음꽃이 핍니다. 화목하게 하룻밤이라도 주무시게 가면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 제주도 여행 오셔가지고 마지막이라도 즐겁게 가실 것 같아서. 미담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이틀치 숙박과 조식을 절반값에 제공받은 리조트 고객들은 답례로 눈을 치워주고 SNS에서는 사랑의 민박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택시비 10만 원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절대 제주도민의 인심이 절대 그게 아닌데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제주도민들이 따뜻하다는 걸 보여줘야겠다는. 공항에서는 음식과 생필품을 나눠주는 시민과 봉사단체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따뜻하다는 뜻의 제주어 맨도롱. 맨도롱한 나눔의 정이 폭설과 한파에 지친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이번 폭설이 남긴 피해 현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복구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오늘부터 비 날씨가 예보돼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기록적인 폭설에 무게를 이기지 못한 비닐하우스. 앙상한 골조를 드러낸 채 아래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복구 장비라고는 삽과 절단기 등 10여 개가 고장. 인력은 물론 장비마저 턱없이 부족해 일일이 맨손으로 작업하다 보니 작업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블루베리 나무가 더 피해를 보지 않을까 농가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지가 꺾어지고 나무가 손상이 한 90%는 손상돼 있어요. 그래 수확이 안 되니까 생활하기 어렵게 생겼네요. 폭설로 무너진 광어 양식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철제 구조물이 수면을 덮어버리는 바람에 산소 공급이 차단돼 광어들이 줄줄이 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조를 덮어버려가지고요. 일단은 빨리 철거를 해내서 그 폐사량을 최소화시키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폭설 피해로 복구 작업에 나선 제주도 내 비닐하우스와 양식장은 모두 160여 곳. 폭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제주도민들을 도와야겠다는 일념으로 대민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가 시작됐지만 폭설로 훼손된 시설들이 원상복구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강력한 한파와 폭설로 운항이 중단됐던 제주공항. 이제는 운영이 정상화된 모습입니다. 이번 한파에 제주도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이 대응하는 모습은 미숙하기만 했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 속에 잦아지는 천재의 지변. 이에 따른 대응과 대책의 개선점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눈보라. 강풍은 어른이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도로 곳곳에선 차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브레이크만 계속 밟고 오다가 갑자기 이제 위에서부터 밀려가지고 이제 한 번 박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차가 이 차가 뺑뺑 돌면서 와서 박은 다음에 북극의 한기가 약해진 제트 기류를 밀고 내려오면서 발생한 이번 한파는 폭설을 동반하며 32년 만에 제주시 최고 적설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문제는 이번 한파와 같은 기상이변이 최근 들어 더욱 잦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름철 기습적인 폭우는 2000년대 들어 4차례나 시간당 최고 강수량 기록을 경신했고 갈수록 위력이 강해지는 태풍에 최대 풍속은 상위 5위까지가 모두 2000년 이후 기록입니다. 장기간의 어떤 흐름 속에서는 어떤 순간순간에 있어서 그런 어떤 기상 이변이라든가 어떤 이런 이번과 같이 이제 그 특이한 그러니까 위험 기상이 이제 종종 이제 발생할 수 있게 되고 기상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충분히 그리고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구 온난화와 함께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기상 이변,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폭설이 쏟아진 지난 주말 제주 공항 진입로. 순식간에 하얗게 변한 도로 위에 차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제주 공항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교통 혼잡은 더욱 심해졌고 눈 날씨까지 겹쳐 공항 이용객을 수송할 버스며 택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추운데 애기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택시 기다린다고 3시간을 들고 서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다시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그런 게 좀 많이 아쉽고요. 숙소를 잡기도 하늘의 별 따기.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첫날 결국 1,500여 명이 공항에서 노숙을 했지만 지급된 모포는 500여 장뿐이었습니다. 천재자 주변이라서 좀 어쩔 수 없는데 여기 너무 시스템이나 이런 게 너무 부재가 있어서 그래서 너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재작년 말 제주도가 유관기관과의 공조 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공항 체류객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500명 정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데다 단편적인 내용들이어서 사흘이나 이어진 유례없는 결항 사태에 사실상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특범 정도의 승객들이 묶이는 걸 가정을 하다 보니까 공항 체류는 수백 명 정도를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번처럼 그냥
아침부터 모든 비행기들이 3일간 막혀버리는 이 사태에 대해서는 우선 예상도 못했고. 문제는 제주 난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교통과 숙박, 보안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유관기관은 물론 지역사회까지 연계된 매뉴얼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 지역 폭설과 한파 피해가 현재까지 24억 3,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양식장과 비닐하우스 붕괴 등 사유시설은 14억 9,600만 원, 공공시설은 9억 4천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초까지 국민안전처에 피해 규모를 신고할 계획인데 피해가 36억 원을 넘어서면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폭설과 한파로 제주 지역 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도의원들이 다른 지방 시찰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 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하민철, 허창옥 의원은 그제부터 2박 3일 동안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장과 인천 수산물시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출발 직전까지 취소를 검토했지만 해당 지역 의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출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국가는 물론 지자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런 가운데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 시책들이 성과를 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경남 부정석 기자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입니다. 지자체 대부분은 출산 장려금과 임신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밀양의 한 신생아실. 최근 밀양의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신생아실은 말 그대로 만원입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1.7명의 아기들이 태어나 전년도에 비해 11%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신생아 증가율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여기에는 밀양시의 차별화된 출산 장려 시책들이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산모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4시간 분만 산부인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주지랑 더 가깝고 응급시에 제가 쉽게 여기 병원을 올 수 있다는 것도 좋고, 특히 최근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산부인과 진료비 20%를 지원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신생아 가운데 10% 이상이 다문화 가정의 출산이었습니다. 이주 여성들이 특히 원정 출산에 대한 불편함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는데 주위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 밀양시의 산모 우선과 지역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 이른바 지속 가능한 출산 지원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약하게 비가 오는 정도지만 오후부터는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겠는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비 양은 20에서 60mm가량으로 많겠고요. 산간에는 가끔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도 계속 되겠는데요. 다행히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4도에서 6도, 낮 기온은 9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남부 지역의 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현재 성산과 표선의 기온 5도, 구자 6도, 낮 기온은 9도에서 1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도 516도로와 1100도로는 모든 차량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비까지 내리면서 교통안전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삼척도 종일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김포와 청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대체로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네, 비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아침 기온은 조금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도 글로벌 택시회에서 30만 원, 제주도 글로벌 택시 영어팀, 중국어팀, 일본어팀에서 각각 20만 원씩을 맡겨주셨습니다. 제주시 이도일동 백도열 씨가 10만 원, 서귀포 예국 어린이집 교직원과 원생들이 45만 2,320원,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이경두 씨, 수은교 2호지부에서 각각 10만 원씩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이달 말까지 제주 MBC 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화면에 은행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제주 출신 10대 소녀가 7명에게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제주시 아라 중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애리조나의 미션 스쿨로 유학을 간 19살 김유나 양은 지난 21일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심장과 폐 등 주요 장기를 7명에게 또 피부는 20명에게 기증했습니다. 김유나 양의 부모는 하느님의 도우미로 살고 싶다는 천주교 신자인 딸의 뜻을 존중해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운 중국인이 적발되었습니다. 제주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10시 20분쯤 김포를 출발해 제주로 오던 아시아나 항공기 화장실에서 중국인 A씨가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들켰습니다. 공항경찰대는 항공기가 제주에 도착한 뒤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유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태적인 방법으로 10대 소녀를 강간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잦은 비날씨로 품질이 떨어지면서 버려지는 감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된 폐 감귤은 8,800톤으로 지난해 4,900톤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자가용 화물차가 없는 유통업체도 폐 감귤을 수집할 수 있도록 운반증 발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